안녕하세요. 집사렐라입니다. 요즘 앵무새 시장이 예전에 비해 커지면서 TV에 귀여운 앵무새들이 자주 등장하고 또 많은 이들이 앵무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입양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앵무새라는 동물이 이제는 개, 고양이 다음으로 제3의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은 개, 고양이에 반해 특수동물이다 보니 사육 정보가 많지 않을 뿐더러 앵무새의 행동 언어를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고 때문에 초보자들은 입양 후 핸들링에 있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앵무새를 기를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핸들링에 대한 기본편입니다. 반려 앵무새를 분양받고자 할 때 대부분 가장 궁금해하고 많이 하는 질문은 애완조인가요? 입니다. 위 질문의 요점은 앵무새가 얼마만큼 핸들링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겠죠. 물론 핸들링이 잘 된 앵무새를 분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자가 핸들링을 아무리 잘해서 분양했더라고 해도 입양자가 핸들링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면 어린 앵무새는 커가면서 야생성이 짙어지고 점차 핸들링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앵무새를 끝까지 반려하지 못하고 파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명이 긴, 교감이 가능한 반려 앵무새를 입양하기 전에 앵무새의 행동 언어를 충분히 관찰하고 핸들링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핸들링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외에서는 핸들링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핸들링이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만지고 다루다. 두 번째는 테임이라고 칭하며 길들이고 억제시키고 완화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순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물을 다루고 만질 때 쓰는 단어는 핸들링이고 주로 사납거나 야생성이 강한 짐승을 길들일 때 쓰는 단어는 순치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핸들링이란 단어 앞에 앵무새를 붙이면 앵무새를 만지다, 다루다 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핸들링은 단순히 앵무새를 만지는 것이 아닌 인간과 앵무새의 교감을 도와주는 대화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와 앵무새의 대화이며 친밀감을 다지게 도와주고 서로를 알아가며 교감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감 핸들링이라 칭합니다. 핸들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와 교감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에 좋은 기억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사람과 앵무새가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돕고 피부를 맞대고 체온을 느끼며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제가 교감 핸들링을 하여 분양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을 잘 따르고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아이의 성격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양 후 보호자와의 교감과 친밀도를 단기간에 높여주기 위한 핸들링이지 보호자의 성격, 주거 환경, 무지한 핸들링은 언제든 내 앵무새의 성격을 바꿀 수 있고 사납게 만들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생후 1달 반부터 1년까지의 핸들링이 무척 중요하며 경험상 이 시기의 앵무새 성격의 70% 정도가 결정됩니다. 실제로 핸들링을 하다 보면 앵무새와 놀고 싶은 마음만 앞서 내 위주로 된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꼭 쥐거나 강제로 뒤집거나 큰 제스처로 앵무새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부리 주변에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대주거나 흔들면서 불필요한 자극을 주어 앵무새의 입질을 유도하는 등 내 입장에서 놀아준다고 하는 행동이 대부분 손을 통한 것이고 앵무새의 입장에서 괴로운 놀이가 된다면 앵무새는 더 이상 손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고 안전하다 생각되지 못하여 방어적으로 입질을 하거나 사람의 신체 중 보다 안전한 어깨나 머리로 피신할 것입니다.
반대로 앵무새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보호자가 앵무새를 리드하지 못하고 절절매며 끌려다니는 핸들링은 앵무새에게 신뢰를 주기보다 앵무새가 보호자를 무시하게 만들고 이유 없는 입질을 해대며 사납게 돌변하는 등 이러한 것이 앵무새 핸들링에 있어서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핸들링을 하기 전에 먼저 앵무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앵무새의 시그널을 유심히 관찰하도록 합니다. 핸들링을 할 때에는 갑작스러운 핸들링에 앵무새가 놀라지 않게 먼저 내 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앵무새의 정면에서 부드럽게 손바닥을 보여주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앵무새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리드하면서도 앵무새가 내 손을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앵무새가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핸들링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머리를 만져줄 때에는 깃털이 자라는 반대 방향으로 깃을 펼치듯 하여 살살 긁어주고 목 밑으로 몸을 만질 때는 깃털이 자라나는 방향대로 차분하게 쓰다듬어 줍니다. 보호자의 손에서 먹고 자고 다른 앵무새가 털을 골라주듯 기분 좋은 핸들링을 받다 보면 보호자의 손을 좋아하게 되고 점차 안전하고 편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즉, 손으로 앵무새를 데리고 놀려고 하지 말고 앵무새가 스스로 손에서 놀 수 있도록 리드만 해주는 것입니다. 핸들링이 완벽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보호자의 허락 없이 어깨나 머리에 날아와 앉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손보다 머리나 어깨에 먼저 적응하게 되면 자라면서 핸들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무새는 보호자의 얼굴을 익히고 목소리를 인지하며 자신을 배려하는 핸들링을 하는 보호자에게 의지하고 자신을 리드하는 핸들링을 하는 보호자에게 신뢰할 것입니다. 보호자는 이런 작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내 곁에서 눈을 감고 털을 부풀리고 편안히 깃을 고르다 아기처럼 잠든 것에 더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버드라운지는 반려 앵무새들이 보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입양 전 한 번이라도 더 앵무새들의 언어와 핸들링을 직접 보고 들으며 교감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무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쉽게 파양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